자, 반갑습니다. 우리 펩트론 보유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6월 27일 토요일 12시 24분 지나가는 실시간 마이크 앞에 앉아 보았는데요. 자, 제가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은 이유는 뭐 우리 펩트론이 월요일 날 뭐 반등을 할 거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희망만 드리려고 이렇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는 게 아니라는 것만 일단은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펩트론 지금 여기 고점 대비 이렇게 줄을 이어보게 되면은 딱 50%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펩트론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도 그렇고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아니면은 그냥 잡주 취급을 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 증시죠.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1, 2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고요. 그 밑에 스퀘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지분을 갖고 있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 우선 주식, 삼성전기, 그리고 중간에 우리 현대차가 껴있지만 밑에로는 또 삼성생명, 삼성물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SK자사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사실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총액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여기에 레버리지 상품까지 이제 출시가 되면서 모든 수급들이 몰리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잡주 취급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억울한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바이오 섹터와 2차 전지 섹터에 있던 모든 수급을 이제 빨아들이면서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는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모든 종목들을 끌고 내려온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과거와는 다른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악재와 호재들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수급적인 영향들로 이렇게 50% 가까이 빠졌을 때는 정말 그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박스권에 들어가고, 특히나 이제 목요일 미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나면서 이 마이크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이었던 26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 서프라이즈가 독이 된다라는 게 이제는 시장의 해석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국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반도체로 벌어들인 돈을 국민 배당으로 줘야 된다. 사실상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뭐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이제 수익을 냈던,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실현시키지 않은, 그냥 우리가 이제 플러스가 나 있을 때도 거기에 대한 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물려야 된다라는 게 국회 토론 주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더 이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독주 체제로 올라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어가면은 이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 바이오와 2차 전지다,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저도 원래 이러한 뷰를 가지고 있었지만, 코스닥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이번 3분기부터는 들어올 건데, 그 수급을 가장 먼저 받을 거는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바이오를 지금이라도 팔아갖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라는 거냐? 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말간 이 저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을 해서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펩트론 사실상 뭐 이런 식으로 고점 대비에 대략 한 50% 가까이 빠지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뭐 구독 안 눌러주셔도 되고요. 구독 대신 이제 싫어요를 눌러주셔도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코스닥에 생길 수 있는 이제 수급적인 변화들,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이 마이너스 50%에서 손절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기에도 이미 손실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말간 3분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한번 시청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보여드려야 될 내용이 이거였죠. 이 내용으로 하여금 시장의 분위기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사상 최고치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적 자체는 잘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충격을 먹었던 거는 바로 이제 메모리에 대한 가격 하한선을 걸어버렸고요. 여기에다 또 가이던스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마이크론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큰 폭으로 잡았다라는 겁니다. 여기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시장의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40억에서 이제 45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마이크론이 본인들은 4분기 500억 달러를 벌 수 있다라고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어요. 사실 이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시장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게 내놓는 것이 메모리 기업들에게는 관례와도 같았습니다. 근데 이를 깬 첫 과감한 행보를 보여준 게 마이크론이었죠. 그만큼 AI 전방 수요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자신감을 선보였던 게 바로 이 하한선을 걸었다는 건데, 이 하한선을 걸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지금 마이크론이 팔고 있는 D램과 HBM을 해당 가격 밑으로
겉으로는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한선을 걸어놓은 가격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 과거 최고 실적을 기록했을 때 디램 가격보다도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부터 이제 마이크론이 이 하한선을 걸려있는 가격대의 메모리들을 팔아도 마이크론의 실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장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으로 인해서 나비 효과가 생겼죠. 비싼 메모리에 대한 이제 가격 압력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 같은 경우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좀 경제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P 가격이라고 부르는 것과 Q 수량이라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메모리에 대한 쇼티지가 일어나면서 수량이 계속해서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P 가격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상승한 만큼 메모리를 사는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전가가 되고, 결국에 이거는 실적에서 실적을 깎아먹는 요인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기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애플이 나스닥에서 주가가 5%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원인이 결국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들을 빅테크들이 비싼 돈을 주고, 그러니까 웃돈을 주고 매수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PC, 태블릿, 그리고 기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역시 수요가 부족한, 그러니까 Q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P가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럼 애플과 같은 B2C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 같은 경우는 비싸진 핸드폰과 PC, 태블릿에 대한 소비 위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애플과 같은 B2C 기업들은 실적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실적이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단기적으로는 압도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메모리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 하나로 모든 시장의 자금들이 메모리 기업들로 몰리고 있죠. 자, 이거는 지금 우리 한국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키옥시아라는 반도체 기업이 시가총액 1위 자리로 올라섰는데, 그 전에 1위가 바로 도요타였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성장을 하면서 다른 종목들도 끌어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만 살아나면서 나머지는 다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현재 동아시아에서 살아나고 있는 게 이러한 반도체 대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키옥시아 같은 대기업들만 살아나지 밑에 또 소부장들도 같이 꺾이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찬진 금강원장 같은 경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이제 출시한 것을 들어누워서 막았어야 되나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레버리지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SK나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단타 치려고 10%나 20% 먹으려고 이제 접근을 했던 이러한 종목들이 레버리지가 출시가 되면서 20%, 30%씩 먹을 수 있는 시장이 또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 코인 시장보다 더한 단타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단타 무슨 돈으로 하고 있죠? 바로 빚내서 신용잔고를 털어서 만들어낸 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카드론까지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상 진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온 건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 HTS에서 신용잔고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코스피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코스피 신용잔고, 자 이렇게 차트를 좀 당겨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난 2025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추세를 그려주고 있어요. 자,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오늘 조금 조정 받았죠. 월요일 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신용으로 빌렸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이제 증권사들에 대한 마진콜이 나가게 될 거고요. 그럼 개인들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출렁일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잠시 이런 횡보를 이어가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얼마만큼이냐, 그렇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바이오, 펩트론과 같은 이러한 종목 손절치시고 들어오시려는 분들은 이러한 지표들까지 전부 다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머니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코스피 보시게 되면 이 주황색 선이 개인인데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수에 대한 포지션, 오늘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집계가 안 되지만 여전히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코스피 시장을 떠나가고 있는데 그 떠나간 자금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파란색과 초록색 선들이 현재 코스닥으로 몰려가고 있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닥을 떠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스마트머니들은 코스닥 쪽으로 돈을 옮기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이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멍청하든가 혹은 코스피가 더 이상 과거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주기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게 코스닥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던가, 지금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이제 횡보들을 생각해 보게 됐을 때 솔직히 1번에 대한 가능성은 낮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냥 미쳐가지고 코스닥을 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명분이 있기 때문에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몰리고 있는데, 자, 과거에는 이제 코스닥에 대한 이제 시가총액이 높았던 이제 바이오 쪽으로 먼저 들어올 거다라는 이제 기대들이 많았지만, 사실 이 기대가 코스닥을 올려주는 조건에는 여전히 충족하지만 그 순서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림자에 가려졌었던 소부장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임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금요일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부 이런 식으로 횡보하고 눌리고 있을 때 테스, 원익 IPS, HPSP 그리고 유진테크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주들이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테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지난 6월 1일 월요일이었죠. 보시게 되면은 테스 11만 원 부근에서 비중 중으로 매수 가능합니다. 제가 정규장이 시작되기 전인 8시 40분에 문자 코멘트를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뭐 텔레그램방, 뭐 VIP방, 유료방 이런 걸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절 믿고 펩트론을 보유하고 계시던 우리 구독자님들 앞으로에 대한 적어도 그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빠졌던 이 마이너스 폭은 메꾸실 수 있도록 이러한 추천주들은 전부 다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6월 1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날입니다. 오히려 그 다음날 눌렸다가 이제 반등을 했고 지금 이런 신고가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홀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드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펩트론과 같은 이제 바이오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이러한 AI 소부장 쪽으로 여러분들도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AI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이러한 소부장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테스 같은 경우는 SK양 이제 설비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58.4% 급증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는 전방 시장 설비 투자에 대한 집행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 6월 1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게 되더라도 현재 63%,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63.93%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펩트론에 여러분들의 얼마의 평단가와 얼마의 비중이 들어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테스와 같은 종목 일단 소규모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접근을 하셔서 지금 우리 펩트론 마이너스 50% 고점 대비 요 정도 빠졌죠. 그럼 이러한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으로 63만 원, 128만 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수익률 자체를 메꿔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해칭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지난 6월 8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 용돈 벌어갈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 원익 IPS 11만 원 이하의 비중 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정규장 중인 12시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장중 매수 코멘트라고 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6월 8일이면은 이날입니다. 급등했다가 눌렸다가 이제 N자로 반등을 하는 요 구간에서 우리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이제 금요일까지 수익률 보시게 되면 딱 52%예요. 그렇게 이제 본인이 펩트론이 너무 좋고 앞으로 펩트론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본인은 인생을 펩트론에 걸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자, 지금 이러한 시장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바이오나 2차 전지에 대한 손실률이 너무 커서 손절에 대한 의미조차 무색해진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소량의 시드라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불려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결국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충격이 크게 올 수밖에 없는 이벤트들이 기다려지고 있고, 결국 이런 이벤트가 터졌을 때 그나마 버티고 있는 종목을 누가 더 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금과 수익률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러한 코멘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6월 달이 이제 정규장 기준으로 했을 때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죠. 특히나 이제 7월 달에 넘어가게 되면은 3분기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시즌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끌어올려졌듯이 지금 이제 테스나 원익 IPS 이미 전방 시장에서는 AI 기반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이 구간
6월 달이 끝나기 전 이 거래일 전에는 미리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 놔서 이제 다가오는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슈팅이 나올 때 여기서 익절해 가지고 이거를 현금으로 보유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펩트론이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요런 흐름들이 보이게 되면은 이때 우리가 만들었던 수익금으로 드라이브를 한 번 더 걸어봐도 되겠죠. 그래야 지금 우리 펩트론 같은 경우 뭐 이 구간에서 이 구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평단가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5천만 원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마이너스 50% 이제 손실 겪고 계신데 추가적으로 시드를 또 5천만 원을 태울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굳이 이런 구간에서 지금 물타기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서 일단 수익으로 해칭을 한 이후에 펩트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반등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올 때 드라이브를 걸어도 늦지 않는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지수 자체가 올라가려면은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맞아요. 이 큰 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서가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변경이 됐다라는 거죠. 1번은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이 먼저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순환매들에 대한 고리들을 2차 전지가 먼저 받을지 아니면은 바이오가 강하게 수급을 빨아들여 줄지 이거는 그때 시장에 대한 또 흐름들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이런 식으로 장중에라도 이제 본업하시고 계시는 시간 일지언정 중요한 내용들은 문자를 통해서 같이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알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오늘 집계를 통해 같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러한 내용 공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 이제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제가 링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 링크를 터치하시게 되면은 팝업 창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오게 되면 이제 허용하기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문자 메시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문구는 제가 전부 다 세팅을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송하기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가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런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는 게 불안하신 분들 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 여기 하단에 강프로 직통 문의 번호 이게 진짜 제 번호인데요. 여기다가 펩트론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동일하게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집계를 통해서 29일 여러분들 정규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동시 납품하고 있는 소재사이면서 이미 영업이익과 수주 잔고 자체는 올타임 하이를 찍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급이 뺏기고 있다 보니까 조금 소외된 건 맞아요. 근데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자금이 6거래일 이상 순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시초가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제 종목명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그리고 이제 비중 같이 이렇게 적어서 이유들까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받아보시면서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문자 보내드린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매수하셔라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저의 문자를 받아보고 계시는 우리 한 대략 500여 분 되는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그간 이제 수익을 챙겨 보셨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저희 문자를 이제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발 추적 관찰하실 수 있도록 한 주만이라도 매수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을 살펴본 이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발송드리는 문자에 대해서도 좀 자신감을 가져보시는 이러한 단계적 과정을 여러분도 한 번씩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펩트론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독주를 하는 시장의 흐름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이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가 올라가려면은 바이오에 대해서 수급이 붙어줘야 된다라는 이 대전제는 깨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순서가 조금 변경이 되었다. 코스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게 그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가려졌었던 소부장들이 가장 먼저 이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제는 이러한 해지성 종목들을 하나 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편입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소부장에서도 나와 순환매를 만드는 자금의 흐름들이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는지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렇게 코멘트로 장중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있는 시간이더라도 실내로 무릅쓰고라도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보시고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힘들고 이제는 뭐 주식에 대한 기대감도 없으신 분들 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동이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는 동이 트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올라오고 있는 일출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 강프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건강한 투자 저와 함께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강프로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한 번씩은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주주님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남은 주말은 좀 주식에 대한 스트레스 잠시 내려놓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월요일 또 특이 사항들과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영상과 코멘트를 통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이오데포의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